안녕하십니까. 사랑니 10분 안에 발치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서민교입니다. 우선 이런 자리에 기회를 주신 치의신보TV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졸업하고 저희 모교 구강외과에서 수련했습니다. 2014년도에 인천 송도 신도시에 개원해서 지금까지 진료하고 있습니다. 부제로 빠르고 안전한 사선치기 묘수로 정했는데 10분 안에 발치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치아 분할 방법 중에서 저희가 지금 주로 말씀드릴 사선치기 이 방법을 통해서 10분 안에 발치하기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진료실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20대 중반 남성의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38번 사랑니를 불편으로 내원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아픈 것은 37번 치수염으로 진단하였습니다. 그래서 38번, 48번을 발치하였고요. 사랑니 때문에 문제가 생긴 37번, 47번 또한 치료하였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결손이 심한 37번은 임플란트로 대처하였고요. 47번은 신경치료와 크라운 보철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제가 주로 말씀드릴 사선치기는 절개, 그리고 판막 거상, 그리고 치관 분할 이후에 치근을 분할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사선치기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선치기까지 가기에는 절개, 판막 거상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사랑니가 완전 매복돼서 보이지 않을 경우 어떻게 절개선을 넣을지를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XR 뷰에서 보면 치아를 담고 있는 치조골은 U자 형태인데 보통 사랑니가 위치하게 되는 레트로몰라 패드 부분은 V자 형태로 이어지는 부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개선도 거기에 맞춰서 절개선을 형성해야 합니다. 판막 거상에서 쓰여지는 우리 기본적인 페로실 엘리베이터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CM2, CM4라고 하는 그 스트레이트형 서지컬 큐렛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적은 힘으로 편리하게 판막을 안전하게 풀 시크니스로 거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랑니 발치 때 사용하는 기구들입니다. 휴프리드사에서 나오는 기구로 좌측부터 발치 엘리베이터, 그리고 골막기자, 그리고 발치 포셉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치료 세미나에서는 어떤 나이 파일을 선택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를 많이 강의 중에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보통 사랑니 발치 때는 이렇게 기구에 대한 설명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랑니 발치 수가 자체가 저수가이다 보니까 이런 수입산 고가의 그 발치 기구들을 구비하고 사용하시기에 좀 부담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치 기구들은 소모성 기구가 아니고 우리가 치과 의사로서 임상에 진료하는 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평생 쓸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한두 세트 정도 구비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조금 더 잘 연마되고 단단한 기구들이 우리가 10분 안에 발치하기 위한 어떤 중요한 도구로서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그 서지컬 라운드버입니다. 피셔보 보다가는 아무래도 절삭 속도나 시간 면에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저희가 항상 최상의 컨디션에서 임상을 임하진 못하기 때문에 어떤 위험성에 대비해서 그런 어떤 수술 중에 생길 수 있는 주변 조직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라고 해서 저는 이제껏 치아 분할 때 카바이드 라운드형 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사이즈는 014, 018 사이즈입니다. 보통 014 사이즈는 이제 협측 치족을 삭제하거나 앞으로 보여드릴 사선치기 때 공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그리고 018 사이즈의 조금 더 헤드가 큰 카바이드 번은 머리 자르기 때 사용합니다. 우리가 판막을 거상하고 치아를 보았을 때 이렇게 치아 전체 머리 부분이 다 보이지 않고 치조골로 덮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협측 최대 풍용부를 노출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치아를 분리할 때 버컬, 링구얼로 풀 길이로 삭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외형의 치아 머리의 아웃라인을 다 확인한 이후에 핸드피스를 적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이트 오브 컨투어 상방에 있는 협측 치조골을 카바이드보로 먼저 삭제합니다.
완전 매복되어서 치관이 구강 내로 노출되지 않은 경우 우리는 해부학적 랜드마크를 이용해서 절개선을 놓고 판막을 거상하게 됩니다. 판막을 거상하더라도 어떤 연조직으로 인해서 아니면 덮여있는 치조골로 인해서 매복사랑니의 머리 부분이 완전히 노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 때 앞서 말씀드린 카바이드보로 연조직과 덮고 있는 치조골을 삭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측 하단에 있는 사진처럼 우리가 빼야 될 매복사랑니의 머리 부분의 아웃라인이 완전히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서야 우리가 머리 잘라내기, 즉 이대구치 원심부에 걸려있는 매복사랑니의 치관 파트를 빼내기 위한 치아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아 분할이 바닥까지 다 되어 있는지 덴탈 미러를 통해서 확인을 한 이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저렇게 출혈이 적은 경우에는 덴탈 미러로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덴탈 미러로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치근단 방사선 사진 통해서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하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플랩을 형성하고 제2대구치 최대 풍륜부 하방에 언더컷 부위에 걸려있는 사랑니의 머리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치아 분할을 하게 됩니다. 흔히 이것을 머리 잘라내기라고 명명합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치근 부위를 빼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적용해야 되는데, 제가 17년도까지는 아래 사진처럼 버컬 쉘프 부분에 카바이드 014보로 저렇게 발치 기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발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에 대부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판막을 많이 열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치조골을 삭제해서 수루 부종이나 출혈을 조금 더 야기한다는 면에서 제가 17년도 중반부터는 현재까지 이렇게 오늘 말씀드릴 사선치기, 협측 치조골을 삭제하지 않고 머리 잘라내기 이후에 남아있는 치근 부위의 설측 파트를 제거하는 수식으로 바꿨습니다. 매복사랑니도 공간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우리가 치아를 분할하는 것은 공간을 조금씩 만들어서 치아를 그 공간으로 이용해서 빼내기 위한 것입니다. 또 다른 환자분의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주소는 38, 48 매복으로 인한 불편감이었습니다. 48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뺄 수 있다는 계획이 나오는데 38번을 보면 좀 답답하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거를 어떻게 저는 저런 파노라마 사진을 보면은 저렇게 좁은 공간에 어렵게 주초한 저런 사진과 이게 이미지가 겹칩니다. 조금씩 공간을 만들다 보면 난이도를 조금씩 낮출 수 있습니다. 먼저 머리 잘라내기를 통해서 이렇게 치간부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공간을 이용해서 치근 부위를 조금 이대구치 쪽으로 당겨냅니다. 그리고 핸드피스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 두 번째 치아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할된 치근 조직을 또 빼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또 새롭게 만들어진 공간을 통해서 치근을 이대구치 쪽으로 당겨내게 됩니다. 김추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구강의과 수련을 했기 때문에 동기들이나 아니면 주변 치과 원장님들께서 파노라마를 이제 보여주시면서 이건 어떻게 발치해야 되는지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리거나 아니면 정확히 전달 안 되지만 좀 얼버무려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치아 분할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방향이나 깊이, 부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아를 분할하게 되는데 그러한 용어들이 명확히 명명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강남 사랑니 발치 연구에서 발간한 사랑니 발치 책에 보면 치아 자르기를 잘라내는 부위 그리고 방향에 따라서 이름을 하나하나 명명했습니다. 상단 좌측에 있는 매복된 48번을 보면 치근 뿌리가 근심으로 많이 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치근이 저렇게 휘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방법으로 머리를 잘라내고 쉽게 뺄 수 있지만 치근 끝이 저렇게 많이 휘어진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전략적인 요소가 가미되어야 합니다. 우선 1번에서 보인 것처럼 머리 잘라내기를 통해서 제2대구치 최대 풍륜부 하방에 걸려있는 3대 구치의 머리 부분을 빼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치근이 근심으로 많이 커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머리 깊게 치기라고 하는 2번 커팅 라인을 통해서 앞에 부분을 잘라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계 방향으로 남아있는 치근 부위를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저거를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움직이려면 3번과 같은 뒷목치기, 호응을 만들어서 발치 엘리베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상단 우측에 있는 사진처럼 치아를 시계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공간이 좁다 보니까 걸려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3번 뒷목치기에서 아래쪽에 연결된 목치기를 통해서 공간을 마련하고 치아를 완전히 발거해 내었습니다. 저희 연구에서 발간한 사랑니 발치책의 379페이지 보시면 이런 치아 자르기에 대한 명확한 해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렇게 2대구치 최대 풍륜부 하방에 걸려있는 부분, 치간 부분을 잘라내는 것을 저희는 머리 잘라내기라고 합니다. 머리 잘라내기를 할 때 유의점이 있습니다. 머리 잘라내기 할 때는 이렇게 보니 커팅 라인이 명확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치아 부분을 전체적으로 원심에서 근심으로 전체 부위를 삭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조골에 살짝 저는 흔적이 남을 정도로 완전하게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선 위의 정례를 보시면 우리가 앞머리 치기를 통해서 치아 머리 부분을 제거했고요. 그리고 잘 되었는지 덴탈 미러로 확인을 했습니다. 덴탈 미러로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치근단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같은 경우에는 하추신경, 아래 같은 경우에는 하추신경과 이제 매복사랑니의 근심 부위가 맞닿아 있다 보니까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머리 잘라내기를 했다 보니 우측 하단에 있는 사진처럼 일부 남아 있습니다. 저렇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확인을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강한 힘만 준다면 치아는 움직이지 못하고 2대구치에 손상을 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내가 머리 잘라내기를 했는지를 덴탈 미러나 명확하게 보지 않는다면 치근단 방사선 사진을 통해서 꼭 확인한 이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머리 잘라내기를 할 때 근심 바닥까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 최대 2mm 이상 남겨놓고 발치 엘리베이터 적용해서 힘을 가해서 부러뜨리게 되면 이렇게 치아가 분할되면 우리가 발치하기에 불리한 방향의 파절선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추신경과 매복사랑니의 근심 부분이 거리가 있다면 가감하게 근원심으로 확실한 치아 분할을 한 이후에 머리를 빼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축 부위에는 주요한 신경들, 혈관들이 있기 때문에 설축으로는 가감하게 핸드피스를 가지고 삭제하기가 힘듭니다. 시야나 기구의 접근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표시된 것처럼 커팅되지 않는 면이 설축에는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면을 확실하게 커팅해야만 합니다. 설축면도 남겨져 있는데 바닥면까지 확실한 커팅이 되어지지 않다면 치아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발치를 하는 시간들이 연장됩니다. 이처럼 한 번의 커팅만으로 근원심으로 나뉘어져서 발치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한 번의 커팅 다음에 다음번 후행되는 커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앞으로 사선치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그 사이에 저희가 치과에서 쓰는 발치 후 바이팅하는 발치 꺼즈입니다.
우리가 사랑니 발치를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다음날 발치 후 드레싱을 왔을 때 환자가 피가 안 멎어서 고생했어요. 피가 안 멎어서 응급실에 갔다 왔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나는 정말 저수가인데도 열심히 발쳐줬는데 환자한테 좋은 소리는커녕 원장님이 잘못해서 피가 너무 많이 났다, 응급실 갔던 비용을 조금 지불해 달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운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쓰는 그냥 2x2 꺼지 2장을 2번 접어서 그냥 물려주는 것보다는 코튼롤을 2개를 묶어서 저렇게 발치 꺼지를 만들어 놓으면 좀 더 단단하게 발치 후에 혈병을 만들 수 있는 도구입니다. 본격적으로 사선치기가 어떤 건지 동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머리 잘라내기를 하고 있고요. 머리 잘라내기에서 바닥면에 확실하게 완전히 삭제가 되어 있는지 조심스럽게 확인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이스피드로 커팅을 하면 이게 확실하게 이게 치아가 아니다 라고 느껴지면 발치보로 탐침하듯이 바닥을 통통통 두드려 보면 뼈인지 에나멜질인지 조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닥면이 완전히 삭제된 것을 확인한 후에 발치 엘리베이터 넣어서 머리를 빼내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부터 2번째 커팅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이 사선치기입니다. 사선치기는 핸드피스를 잡는 손의 레스트가 구강 외냐, 구강 내냐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기도 하는데, 보통 머리 잘라내기 이후에 남아있는 치근 부위에 설측 3분의 1 또는 2분의 1을 제거하기 위한 커팅 라인을 저희는 사선치기라고 합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이제 사선치기를 시행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보통 이제 핸드피스를 잡는 손이 구강 외에 있기 때문에 저러한 방향의 사선이 주로 만들어집니다. 조금씩 확인을 하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3차원적인 치아 위치를 생각하면서 사선으로 커팅하게 됩니다. 사선치기 이후 설측에 있는 치근 부위를 제거한 후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남아있는 치근에 설측 파트가 제거되어 있기 때문에 설측 피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선치기를 통해서 설측 치근 부위를 먼저 제거하면 일단 발치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무리한 힘으로 치아를 빼내지 않기 때문에 얇은 설측 피질골 파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판막 거상 후에 좌측 상단에 있는 사진처럼 첫 번째 커팅을 통해서 머리 잘라내기를 합니다. 머리 잘라내기를 한 이후에 사선치기를 통해서 설측에 있는 치근부를 제거합니다. 그러면 저렇게 우측 상단에 있는 사진처럼 링걸 플레이트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저렇게 만들어진 공간을 이용하면 협측에 따로 치조고 삭제 없이 발치 엘리베이터를 PDA 스페이스에 넣어서 힘을 주면 우측 하단에 있는 사진처럼 치아가 움직입니다. 두 번째 커팅 라인을 표시한 거고요. 즉 커팅 라인이 저렇게 사선으로 있기 때문에 사선치기라고 명명합니다. 그런 다음에 치아를 발치 엘리베이터로 설측으로 돌렸습니다.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CT 이미지는 코로나 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링구얼 플레이트는 매우 얇습니다. 그런데 힘으로 우리가 발치를 하게 되면 저 링구얼 플레이트가 파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수루 부종, 수루 통증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링구얼 플레이트 파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선치기로 치근의 설측 파트를 먼저 제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링구얼 플레이트에 무리가 없이 남아있는 버컬 쪽의 치근 부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정리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커팅을 통해서 머리 잘라내기를 합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사선치기를 하게 됩니다. 사선치기를 할 때 우리는 설측에 있는 파트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벌을 위치할 때 비율을 생각하면 설측, 협측 4대 6 정도의 비율로 치아를 남긴다 생각하고 벌을 위치시켜야 됩니다. 이때는 014에 조금 헤드가 작은 벌로 제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선치기 통해서 설측, 치근부를 제거한 모습입니다. 그런 다음에 협측에 새로운 치조고 삭제 없이 PDL 스페이스에 발치 엘리베이터를 삽입해서 힐앤엑슬 모션을 통해서 치아를 새로 만들어 놓은 설측 공간으로 로테이션 시킵니다. 다시 한번 증대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38번, 48번, 그리고 18번 매복치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입니다. 38번 같은 경우에는 38번에 우식이 있지만 앞에 있는 이대구치에는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48번 같은 경우에는 48번으로 인한 47번 치근부 우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강내 사진이고 치근단 사진입니다. 구강내에서 보면 매복된 사랑니가 머리가 한 2분의 1 정도 보입니다. 우리는 이제 머리 잘라내기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커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커팅 방법입니다. 벌어 우선 머리 잘라내기를 시행합니다. 머리 잘라내기를 할 때 유의할 점은 저렇게 삭제되는 버의 머리 부분이 너무 설측으로 향하지 않고 수직으로 세워져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버가 설측으로 향하게 되면 설측 링걸 플레이트를 삭제하게 되고 또는 설측으로 지나가는 설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조심스럽게 가능한 한 벌을 수직으로 세워서 조금씩 위에서부터 삭제하게 됩니다. 저렇게 머리 잘라내기 해서 첫 번째 커팅을 한 이후에 치근단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오클루잘 다이버전트하게 치아 머리 부분을 잘라내면 좋겠지만 기구 접근의 한계 때문에 오히려 바닥면이 좀 더 넓은 커팅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대구치 최대 풍륜부에 걸려있는 치관 머리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빼내기 위해서 추가적인 머리 부분을 설측, 협측으로 2등분하는 커팅 선을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보시면 첫 번째 커팅 이후에 2대구치 최대 풍륜부에 걸려서 삭제된 치간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협설로 반으로 2등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대구치 원심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히 커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만들어진 공간을 통해서 치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 잘라내기 이후에 선행되는 것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설측 3분의 1 부분을 제거하기 위한 사선치기를 합니다. 사선치기 하는 동영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설측 3분의 1 부위를 제거한다 라고 생각하고 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커팅 라인을 말씀드린 것처럼 협측 6, 설측 4의 비율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주변 조직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치근을 분할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선치기를 통해서 설측 부위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협측에 추가적인 치조고 삭제 없이 PDA 스페이스에 2mm 사이즈의 발치 엘리베이터를 놓고 남아있는 협측 부분들을 설축을에 새로 만들어진 공간을 통해서 빼내게 됩니다. 또 다른 증례입니다. 이처럼 매복된 사랑니의 머리 부위가 2분의 1 이상 보일 경우에는 특별한 수직 절개 없이 플랩니스로 발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주요하게 사선치기를 통해서 우리가 플랩니스 발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거된 치아를 보면 머리 잘라내기 부분, 머리 잘라내기가 2대 구치 최대 풍경부에 걸려서 안 나왔기 때문에 협설로 반으로 나눠서 제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선치기를 통해서 설측 파트를 제거하고 남아있는 치근 부위를 제거했습니다. 저렇게 우리가 술 후에 출혈,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수직절개 없이 플랩니스로 발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사선치기가 정말 편리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볍게 혈병을 형성하기 위한 한 땀의 봉합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선치기만으로 발치가 가능하지 않은 부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선치기 이후에 발치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협측에 있는 PDA 스페이스에 발치 엘리베이터가 삽입되어야 되는데 35세 이상의 환자에서는 그런 PDA 스페이스가 매우 좁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채소로 협측 치조고를 커팅해서 발치 엘리베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받침점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리 잘라내기 이후에 시행되는 치근 분할 방법 중에 사선치기 방법을 사용하면 일단 발치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얇은 설측 피지골 파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발치 이후에 출혈,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말썽인 근심 설측 치간부 제거가 쉽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협측의 치근부도 미리 만들어 놓은 설측 여유 공간을 통해서 들어치기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